자, 여러분 윤석열로부터 떠난 민심 탄핵하러 갑시다. 자, 진짜 여러분들이 코탈 가셔가지고 시국선언이라고 쳐보세요. 끝없이 나옵니다. 이 시간도 시국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윤석열의 지지율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 저렇게 계속 왔잖아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금 극으로 가고 있잖아요. 긍정 17, 부정 74. 저거는요, 야당이나 우리 같은 방송에 선동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프를 거짓말로 친 거. 사실 이 타이밍이 되면요, 정상적인 대통령은 골프가 아니라 24시간 대통령실에 상주하면서 여기저기 전화 때리고 회의해야 돼. 국민의힘한테 108석이 있으니까 나는 저 지지율에도 골프 친다. 그러면서 4대 개혁을 하려면 국회에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엔 정신병자가 맞습니다. 저 지지율에도 주말에 골프 치러 다닌다는 게 난 신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김지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월 12일 날 북한 도발 당일에 10팀이 취소됐는데 윤석열이 혼자 골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야, 대통령이면 NSC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혼자서 골프 쳤어. 라고 하니까 막 주변 분들이 막 열받으시더라고요. 자, 가장 큰 시국선언이 부울경 교수님들이에요. 부산대, 울산대, 창원대 등 18개 대학에서 600여 명이 시국선언을 오늘 내는 거죠. 오늘. 대학 시국선언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저게. 부울경 교수. 지금 그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이 둑이 터졌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읽은 기사 중에 8년 전 박근혜 퇴진 외쳤던 서울대 교수 윤석열 훨씬 심각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저는 어디 박근혜를 윤석열이한테 비교됩니까? 박근혜는 그나마 정말 최순실이 억울해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었죠. 지금 윤석열에 비교하면. 시국선언이 법물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사진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레기들이 안 써주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서면으로만 내는 경우가 많아.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웬만한 대학들은 다 이번 주 안에 시국선언이 나올 예정이에요. 근데 윤석열 국전 기조를 전환해라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메시지가 또 내려와요. 그렇죠. 싹수가 보이는 거죠, 이제 교수들이 봤을 때. 이태원 참사, 최혜병 수사 외압, 카이스트 입틀막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일이 나열을 하면은 정말 끝도 없는 실정들이 수백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8년) 전에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서울대 교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 박근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윤석열이를 임명하는 사람이 갤럽 기준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17%면 10명 중에 2명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네 이장도 시골 이장도 10가구 중에 8가구가 반대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사퇴해야죠. 리더십이 없어졌는데. 윤석열이가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자기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면서요. 여러분들이 영업사원을 이렇게 뽑았는데 영업사원이 저 따위로 영업하면은 바로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잘리고도 남았어야죠. 황제 꼬이 붙이고 황제 관람하려고 대통령 수행하는 것뿐이 더 됩니까 지금? 하긴 감옥 가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술 마시고 골프 치고 이런 것들이 마치 영업사원들 딱 입사하면 회사에서 야 영업 잘하려면 술 먹고 골프 같은 거 쳐야 돼 이런 생각만 놀 생각만 하고 영업사원 타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러다가 전 국민이 다 시국선언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국선언이 법물이 일어났죠. 좀 지겹긴 합니다 윤석열. 그러니까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광우병 때 이명박 지지율이 대충 저렇게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거는 지지율이 어떤 의미였냐면 국민의 동의도 없이 한국만 왜 광우병이 가능한 고기 연령을 받아왔냐. 그 당시에 부시를 만난다는 조건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안 했던 소외 연령을 갖고 온 거예요. 나중에 촛불이 일어나니까 이명박 지지율이 그만큼 떨어졌었거든요.
그걸로 협상을 다시 해요. 근데 뭘 모르는 이직들이 광우병 괴담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 상황이 해소가 되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윤석열이는 취임하고 딱 한 번 50% 넘은 적이 있었죠. 그리고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17%까지 왔잖아요. 켜켜이 쌓여있는 국민들이 1명, 2명, 3명씩 찍었던 사람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까지 와버린 겁니다. 근데 골프 치고 있어요. 제정신은 아닌 자죠. 만약에 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한 2년 반 지나가지고 지지율이 17%인데 모르게 골프 치러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저 정도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내려오라 그러지. 부스러뜨렸죠. 대통령 부인이란 여자는 온갖 범죄 의혹이 있어. 그걸 거부권 행사해. 그것도 탄핵 사유라니까요. 이해충돌이야. 내 가족을 내가 지키면 됩니까? 그 자체가 위헌이지. 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권리가 있는데 자기 대통령이라는 권력으로 자기 가족 방탄을 내버려요. 아니 가족을 지키는 거랑 범죄를 비호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까? 범죄를 대통령이 비호해서는 안 되죠. 범죄 비호뿐이 더 됩니까 지금 이게?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죄가 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 누구 말이에요? 윤석열 말이요. 윤석열 이미 앞에 보다 이런 꼴통은 처음 본다니까요. 아 진짜 생각했을 때 계속 골프 가면 너네. 야야 좋아 빠르게 가 하면서 막 잔디밭으로 가버리고 씨발 이게 와 근데 그런 거 정말 무례한 행동 아닌가요? 예약이 안 돼 있는데 무조건 찾아와. 그래가지고 비호하고 골프 아니, 치고. 골프 치는 사람한테 빨리 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무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놀랍지도 않잖아요. 우리 지난 2022년 12월 13일 날 윤석열이 열차에서 구들발 올렸을 때 그런 사진 논란됐을 때 우리는 이미 윤석열의 싹수를 알지 않았습니까? 아 너무 무도해요 진짜. 아, 여러분 생각보다 골프 사건 클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갑질은 좀 못 참는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지금 우리가 명태균의 뭐 공천 개입 이런 얘기 큰 이슈가 있지만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도 야 명태균이가 누구야 뭐 점쟁이야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골프는 많은 분들이 치시는지는 않지만 그래도 야 그렇게 갑질했어 그러면 국민들이 야 안 되겠네 끌어내려야겠네라고 그리고 분노하죠. 지금 제가 커뮤니티에 잠깐 검색해봤는데 아 윤석열 골프 터졌습니다 지금. 분노 폭발했습니다. 이렇게 매너가 없었단 말이야? 자, 몰랐어? 이번 주말에 집회를 나가면 경찰은 어떨까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간단해.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주 나가시는 그 자리 있잖아. 숭례문 그 앞쪽에 서울역 쪽 말고 시청 쪽. 거기에 이미 집회 신고가 대략 들면 한 10만 명이 올 걸로 예상이 돼 있어. 근데 도로를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MBC 보도를 보면 10만 인파 앞 차선을 고수를 해. 그런데 그래서 무작정 통제했던 게 충돌로 이어졌어요. 근데 대법원 판결이 있었더만 신고 범위 일탈만으로 곧바로 집회 자체를 해산 저지해서는 안 된다. 왜? 제가 이유가 있어요. 경찰의 의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찰의 의무는 집회하는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치게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래 질서 유지를 해줘야 돼. 그렇죠. 막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훨씬 많은 사람이 올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야 이렇게 니들이 막고 있으면은 이 숫자가 다 못 들어와. 그래서 조금 확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해버린 거잖아요. 대법원 판례도 어긋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회 나오신 분들이 도로를 좀 이렇게 확보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좁은 공간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으면 혹시라도 다칠 수 있으니까 국민들, 시민들의 안전을 좀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해서 도로를 터달라고 하는데 그동안 계속 안 터주고 경찰들은 오히려 그 지지대라고 하나요? 그걸 오히려 다 계속 막지 않았습니까? 그런 짓 하면서 이놈의 정권이 유지가 언제까지 될 것 같으세요? 조지호 경찰청장 어처구니 없네 진짜. 저는요 눈치 이게 챙겨라. 그 공권력을 그딴 식으로 남용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아니 보수단체 집회는 멀쩡하게 널널하게 터지고 진짜로
이 새끼들 보면 잔머리 엄청 굴렸더라고. 200만 집회라고 해놓고 한 10,000명 나와요. 그럼 보도할 때 무슨 보수단체 200만 집회라고 제목을 쓸 거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제가 지난주 집회 가서 한 1.5km 걸어가서 집회장 갔거든. 그래서 제가 그 집회 다 봤어요. 그 서울시청 광장 같은 경우는요. 그 무슨 철폐막이 있더만요. 경찰들이 아예 접근을 못하게. 그러니까 그 정말 좁은 그 집회장 안으로 사람을 몰아넣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게 벗어날 수뿐이 없잖아. 그걸 가지고 막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상적이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으면 더 넓혀줘야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거를 못하게 철로 된 철폐막이 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냥 완전 바리케이트 다 같은 막았더라고요. 거예요. 예, 바리케이트를 완전 꽁꽁 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뺑 돌아갔어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일반 소시민은 좀 겁먹게. 예. 진짜로 우리가 80년대 시위하던 그 모습과 아주 유사했어요. 2024년도에. 백골 단위에 백골 단위. 아, 그리고 경찰관들이 막 이상한 갑옷 같은 걸 입고 막 이렇게 막 우르릉 몰려있으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잖아요. 왜 그런 걸 조성하는 거죠? 야, 조금만 더 있으면 충정훈련 하겠다. 군대 쪽에 특수부대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충정훈련이거든요. 발포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그거 무섭더라고요. 몸에 딱 있잖아, 이렇게. 딱 진압봉 하나 들고 턱턱턱 하는 그 훈련이 있어. 그 지랄하게 생겼어.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민들이 이거 무시하라 합니까? 가짠쳐. 그냥 가짠치. 그냥 짭새 되는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얘네들은 지금 유일한 게 그거예요. 광장을 안 터주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막겠다가 유일한 전략이에요. 근데 그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본물 터졌는데 완전히.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박원순 시장이 그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립죠. 그 광장 터주고 이러는 게 광역단체장, 서울시장의 권한도 있거든요. 화장실까지 확보해 주시고. 어. 그러니까 지금 진압봉 가지고 막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본 국민들은 아이들과 같이 뭐 어찌 보면 즐거운 집회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촛불 집회를 참여할 때 자녀들과 같이 나가고 싶어도 무서우니까 나가지 말자 약간 이런 거를 약간 좀 그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평화로운 촛불 집회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번에 막 아까 어떤 분께서 막 체류탄 쏠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국민들 더 분노하죠. 그러니까 체리톤 쏘면 더 분노하고 그렇죠. 발포하잖아요. 네. 그럼 윤석열 끌려 내려와요. 그런 나라 아니라니까. 왜 이 새끼들은 대가리가 그것밖에 안 돼. 어디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막 40년씩 집권한 독재국가라면 그게 통해요. 한국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입니다. 이미 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무혈혁명을 성공한 나라 국민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막 가면 쫄아서 안 나오겠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까요? 그게 안 되면요.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국민들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이번 그 윤석열 퇴진 국면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 국민의힘 싸잡고 검찰 판사들까지 싹 끌어내리는 박근혜 때처럼 위하며 끝내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 얘네들 아직 멀었어. 역사를 바라보는 시점, 내 현재 포지션, 앞으로 어떻게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말하자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쉴드 안 치는 시점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설사 마음속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마음이 있어도 밖으로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정상적인 국민들의 극도의 분노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거를 집회 장소를 한정하는 걸로 그게 맞겠어요? 뭔가 다른 방법이 나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한다는 소리는 80년대 초반에 할 수 있는 소리 아니에요. 저런 대가리로 정치하니까 정치를 잘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갖 입만염을 거짓말에다가 입이나 틀어막으면 그게 막혀지냐고요. 원래 역사라는 건 입을 틀어막으면 그 원래 사건보다 100배는 더 커져요. 윤석열이가 그랬다며 그게 윤석열이 이 새끼 악마구만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내버려 두면 최소한 악마화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제가 분노하는 지점이 뭐냐면 그 명태균이라는 작자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가지고 막 기자랑 막 삿대질하고 막 분노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왜 이 정권의 저 모질이들은 뭐 김영현도 그렇고 김태규 방통위 그 대리 뭐 직무대행도 그렇고 그냥 정말 싸가지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지 무리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막 되게 못됐어요. 막 소리 지르고 자기네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면 겸손해야 된다거나 명태균 같은 경우는 자기가 혐의를 받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 뭔가 고개를 숙이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정권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중에 윤석열 실드 지른 사람 손가락으로 12손가락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관망하고 있다고. 이번에 그러면 김건희 특검 기대해도 될까요? 아니 그거는 2주 동안에 어떤 식으로 전국이 변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면 변수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무죄.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고 직접적으로는 단독들 중에 윤석열 목소리 한 번 더 또는 김건희 목소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 어떤 상황 이 굉장히 크게 불을 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 말고도 그런 얘기 있죠. 민주당 아직 파일 분석 덜 끝났다는 얘기도 있죠.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엊그제까지는 한동훈이 윤석열 배신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더니 윤석열이 기자회견한 후에 썩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입장엔 더 좋아요. 한동훈까지 같이 말아서 가면 될 것 그렇죠. 같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명도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108명 중에 최대 10명이 윤석열을 실드 치고 있다고 해도 100명에 가까운 숫자들은 윤석열을 실드 못 치고 있는 사람들은 여론에 따라서는 자기 스탠스가 바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 탈모사 사태나 게시판, 국힘 게시판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심시켜 놓고 뒤통수 때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나온 이야기 중에 임기단축 개헌도 굉장히 훌륭한 안 중에 하나입니다. 임기단축 개헌도. 왜 이제 기명 투표하느냐, 무기명 투표하느냐에 관련도 돼 있고요. 원래 사람에 관련된 거는 무기명 투표하게 돼 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합니다. 자, 토요일 날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평상시 우리가 하던 서울시청역 7번 출구에서 오후 3시에 집회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광화문 앞대로. 광화문 주위에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 광화문 바로 앞에 있어요. 광화문 광장보다 더 들어가셔야 돼. 그 도로에서 4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는 행진까지 합니다. 저번에 행진을 안 해서 좀 약간 좀 아쉬웠죠. 아쉬웠던 예. 측면이 있죠. 그러면 3시 집회를 했던 분들이 집회가 끝나고 여기 같이 합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 주셔야 우리가 이깁니다. 이제는 다른 게 없어. 민주당 왜 못하냐. 민주당이 뭘 어떻게 해요. 의석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좀 덜 열심히 뛰어서 민주당과 야당을 200석 못 만들어 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준석 당까지 포함해가지고 192석 만들어줬더니 왜 탄핵 못하냐. 192석으로 탄핵 못해요. 그러면 내가 총선 때 열심히 뛰지 않은 내 업보가 있어서 난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촛불 나가주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촛불을 나갔더니 경찰이 펜스를 확장시키고 포기했다 정도까지 나와주면 사실상 현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한 발 한 발씩 나아가야 몇 주 지나고 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마음이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상화하면 안 돼요. 민주당이 잘하네 못하네 할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주인인데 이 대표 이야기 가끔씩 하시잖아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말 새까맣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직 만만해 보이는 거지. 한 20만 명 모여도 양이 안 차는 거지. 그럼 한 100만 명 모인 거 보여줘야죠. 여기서 지금 민주당 180석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주인이고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왜 소방서 탓만 해? 소방서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불을 끄고 있어야지. 내가 주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새날의 댓글창은 그런 분들이 없으신데요. 제가 이제 낮에 아침부터 이렇게 그 유튜브 시사 방송 같은 거를 쭉 보다 보면 댓글을 보면 약간 김 빼는 분들이 계세요. 야, 아직까지 뭐 탄핵도 못 시켰는데 탄핵 되겠어 이런 식으로 김 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좀 속상합니다. 뭐 아까 푸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지난번 총선에서 그냥 민주당 200석 확 줘든가 그것도 못했으면 결국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건 국민이 촛불 들고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김 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재명 대표님이 당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250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 바로 우리가 해내야 할 일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고난을 헤쳐오신 국민의 위대함으로 또다시 닥쳐올 시련을 극복해 나갑시다.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광화문에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여주십시오. 방금 예. 문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어.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90%는 기회주의자예요. 사실 안 그래요? 남들이 나가는 거 보고 촛불에 나가는 사람들. 그전에는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눈치 보다가. 근데 잠깐만요. 그걸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대중의 심리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핵심 지지 전력은 말하자면 여러분들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사실은 민주주의의 선봉대 같은 거예요. 민주주의의 특공대 같은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기 따라서 따라온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되게 어려움을 갖지만 쉬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왜 민주당 탓을 하고 뭐 정치인들 탓을 합니까? 어차피 정치인들도 우리 따라올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 그리고 가끔씩은 그렇게 김 빼는 사람들이 네, 우리 쪽에 있어요.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그런 합니다. 생각을 예. 가끔씩 합니다. 자, 당당하게 합시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고 나라의 주인은 우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집회에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새날 물러갔다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 끝. 맞습니다.